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 궁궐 깊은 곳에서 한 여인이 아주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녀는 스스로 어머니를 넘어 왕이 되기를 선택했을까요? 한 여인이 왕실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어쩌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했던 이야기,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생존과 보호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이야기는 조선 중기,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왕실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위는 너무나도 어린 손에 쥐어지고 말았죠. 짧은 제의 끝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왕자가 용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어린 왕의 어깨 위에 놓인 왕관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 뒤를 받쳐줄 왕실의 기둥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궁궐 안팎으로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처럼 권력 다툼의 기운이 팽배했고 특히 왕의 외척 세력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왕실의 안녕을 명분 삼아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왕과 왕실 전체는 마치 거대한 폭풍 속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왕의 어머니,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린 아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동시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왕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위태롭게 용상에 앉아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가슴을 저미게 했고 궁궐 처마 아래로 오가는 대신들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 사이 엇갈리는 시선은 마치 그녀를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왕실의 존속을 위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평범한 어머니라면 그저 아들을 품에 안고 보호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바로 대윤과 소윤이라 불리던 두 외척 세력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을 등에 업고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었고 그 칼날은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궁궐을 피바람으로 물들일 기세였죠. 을사사화와 같은 끔찍한 숙청의 역사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으니 그 당시 왕실의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왕비는 이 모든 위협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아들을 지켜낼 수만은 없다는 것을요. 평화로운 어머니의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권력의 칼날을 쥐어야만 아들과 왕실을 지킬 수 있다는 비극적인 진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어두운 밤, 궁궐 처마 밑에서 밀담을 나누는 신하들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깊은 고뇌가 드리워졌을 겁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다지던 그녀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겠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길을 택할까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왕실의 안녕을 위해 스스로 권력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했을까요? 그 결단이 불러올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한 여인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죠. 당시 조선은 외척 세력, 즉 왕실내가 친척들이 주도하는 권력 다툼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윤과 소윤이라 불리는 두 거대한 파벌이 조정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했으니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살얼음판 같았을 겁니다. 이 두 세력의 대립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서로를 제거하려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들이 자신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과도 같았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었고 특히 1545년에 발생한 을사사화는 그 잔혹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궁궐을 휩쓸고 간 것처럼 조정은 피로 물들고 많은 대신들이 숙청되었으며 왕실의 기반마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을 지켜보며 왕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시밭길을 걷는 듯한 고통과 함께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본능은 그녀를 가만히 둘 수 없었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외척 세력의 싸움 속에서 어린 왕은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자신의 아들이 왕좌를 지키고 나아가 왕실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칼날을 쥐고 그 칼날을 휘둘러야 한다는 잔혹한 진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어두운 밤, 궁궐처마 밑에서 몰래 밀담을 나누던 신하들의 그림자가 왕비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다지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겠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왕실의 안녕을 위해 스스로 권력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 결단이 불러올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과감히 수렴청정이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하여 즉 주렴 뒤에 앉아 국정을 직접 다스리겠다는 결심이었죠. 이는 단순한 섭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국가에서 여인의 몸으로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신하들을 지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그녀는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등극하며 자신만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왕비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통치 아래 몇몇 중요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불교 진흥책을 펼쳐 숭유억불 정책으로 쇠퇴했던 불교를 다시 일으키려 했고,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토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번영을 위한 그녀 나름의 고심 어린 해답이었죠. 마치 얼어붙은 땅에 새싹을 틔우려는 듯 그녀는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통치에는 그림자도 따랐습니다. 발 뒤에서 신하들을 지시하는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독감이 존재했을 겁니다. 모든 결정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외로운 권력자의 숙명이었죠. 유교 사회의 보수적인 시각은 여인이 국정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 어찌 여인이 정치에 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하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피로와 고독감, 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죠. 왕비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왕실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모든 비난과 고독을 감내하며 그림자 뒤의 군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했던 그림자 군주의 시간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죠. 마침내 어린 왕은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하여 친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왕비는 이제 권력의 최전선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졌던 그녀의 수렴청정이 막을 내리는 순간, 어쩌면 그녀의 얼굴에는 고독과 피로를 넘어선 묘한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회한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을 지키고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려 했던 그녀의 지극한 노력은 과연 어떤 장기적인 유산을 남겼을까요? 왕비의 통치 기간 동안 왕실은 분명한 안정을 되찾았고, 어린 왕은 무사히 성장하여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성과였죠. 불안했던 왕실의 기반을 다지고 외척 세력의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그녀의 정치적 수완은 높이 평가받을 만합니다. 백성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을 테고,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던 시기에 중심을 잡고 나라를 이끌어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권력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왕비의 강력한 통치는 때로는 신권과의 충돌을 야기했고, 특정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왕실의 존속을 위해 내렸던 극단적인 선택들은 때로는 후대의 외척의 전행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왕비가 직접 나서서 국정을 운영했던 방식은 조선이라는 유교 국가의 전통적인 통치 시스템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기에 정통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손으로 일구어낸 안정 속에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파생된 권력 다툼의 씨앗들은 이후의 정치 상황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시간이 흘러나이든 왕비의 초상화를 바라보면 그 깊은 눈빛 속에서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감내해야 했던 고뇌와 통치자로서의 냉철한 결단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녀의 통치가 끝난 후에도 궁궐의 풍경은 그녀가 남긴 영향력을 조용히 증언하는 듯했죠. 왕비의 빈자리, 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은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녀가 걸었던 고독한 길의 무게를 다시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왕실을 지키기 위한 통치자의 결단 사이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복합적인 감정들이 교차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비의 권좌는 비워졌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조선의 역사 속에 선명히 아로새겨졌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고 왕실의 기틀을 다잡기 위한 그녀의 굳건한 선택들이 분명 혼란을 잠재우고 안정의 초석을 놓았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부작용과 권력 집중의 폐해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죠.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최고 통치자로서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극단적인 결정들은 후대에 이르러 다양한 시선 속에서 재조명되곤 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담긴 왕비의 초상화가 고요히 지나온 날들을 응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녀의 유산이 지닌 복합적인 가치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녀의 통치가 막을 내린 뒤에도 백성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때로는 왕비의 정책 덕분에 안정과 풍요를 누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강력한 통치 방식에 대한 부담감이나 불만이 싹트기도 했을 겁니다. 궁궐의 돌담 하나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하나에도 그녀의 강인했던 의지와 숨겨진 고뇌가 여전히 깃들어 있는 듯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풍경이 그녀가 지고 갔던 권력의 무게와 외로움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왕실의 안위와 아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왕비의 결단은 때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저항에 맞서 흔들림 없는 의지로 자신의 정책을 관철시켰고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단호히 제압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약한 한 여인이나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왕실을 수호하는 냉혹하고도 고독한 수호자의 얼굴만이 있었을 뿐이죠.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인간적인 번미는 사라지고 오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결단만이 선명히 빛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 고독한 결단이 가져올 파장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한 여인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오직 어린 아들과 조선 왕실의 존속을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해야 했던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연민을 자아냅니다. 과연 그 모든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이 질문을 되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왕비의 이야기는 비단 조선시대의 한 비극적인 인물에 대한 기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권력의 속성, 그리고 거대한 운명의 흐름 앞에서 한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고독한 선택의 무게를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역사의 인물은 결코 박제된 기록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번민과 고뇌를 겪으며 치열한 삶을 살아냈음을 상기시킵니다. 과연 그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 시대가 강요한 필연이었을까요? 그녀의 이름과 함께 그 시대의 무거운 공기, 그리고 한 여인의 고독했던 결단이 영원히 오버랩되며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대가를 치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